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자정에 영상을 찍는데요. 아마 25일 오전 중에 방송할 겁니다.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헌정사, 75년 헌정사에 처음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 이 뒤에는 문재인이 있었고, 추미애는 문재인의 홍의녀였다. 홍의여였다. 홍의녀. 그죠? 홍인여인데 이 사상 초유의 사태 이것을 일촉즉발 그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 이 정국에 대해서 고고TV에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일 쉽게 말해서 25일 오전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추미애와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에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를 단죄했다면은 이것들은 능지처참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예상해 드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합리적인 지성과 이성을 가진 지식인들은 이 목불인견의 사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TV 조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TV 조선에 TV 조선 9시 뉴스를 편집해서 올릴 텐데요. 그 전에 가장 궁금하신 게 뭐냐?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윤석열은 말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죠? 며칠 전에 추미애가 윤동주의 서시를 갖다가 갖고 나오는 그 지랄 발광에 대해서 윤석열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럼 윤석열이 내일부터, 그럼 25일부터 행할 조치가 뭐며 24일 저녁부터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TV조선의 9시 뉴스를 편집을 한 10여 분 했습니다. 원인과 정망 그리고 윤석열의 반박 추미애의 사기 행각을 TV조선이 적나라하게 편집하고 사실을 보도한 거기 때문에 어줍잖은 고고TV 유튜브 크리에이티보다 또 유튜브들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난 기자들이다 하고 생각을 하니 그거를 보시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몇 줄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6가지 감찰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 청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대검. 우리나라 검찰의 최고의 두뇌를 가진 집단이 대검입니다. 대검과 윤석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사기다. 그죠? 나는 끝까지 간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당장 25일 아침에 이게 방송되기 전에 아마 윤석열 총장은 법원으로 달려가서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여론이고 대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보도죠. 첫 번째,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것이고 길어봐야 1, 2주다. 그동안 윤 총장은 가족에서 예쁜 아내 미인 아내 김건희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유유자적하게 전국을 구상하고 문재인과 추미애를 칠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 직무정지 조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신가? 그리고 추미애가 감찰권을 다 가졌어요.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가 감찰권을 다 가졌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은 추미애가 징계를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그러면은 윤석열은 행정소송을 간다. 행정소송은 한 3개월 걸리나 봐요. 그죠? 행정소송 가서 밀어내버리겠다. 추미애를. 그 다음에 윤석열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추미애를 친다. 그리고 문재인을 친다. 누구의 힘을 받아서? 국민의힘과 전 검찰 조직의 힘을 받아서 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전혀 없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추미애가 지 발등을 갖다가 콱콱콱콱 찌르는 사건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추미애는 피를 흘리면서 쫓겨날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핵심적인 게 검찰총장에 대한 이 초유의 징계 절차, 위원장은 추미애고, 추미애의 따갈이 동부지검장 출신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또 추미애하고 법무부 장관은 고기영이랑 간신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지명하는 검사 2명, 4명, 그 다음에 추미애가 또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이렇게 7명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추미애가 다 지명한 7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의 징계는 추미애 의사대로 통과될 수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윤 총장 같은 경우에 법적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가? 없다. 기자들의 분석이 없다. 왜? 이 징계심의 요구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피 신청을 한다면은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사라지므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는데, 서면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추미애가 서면 심의를 할 것인가? 천만에. 이것은 윤석열의 껍데기를 벗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 총장은 법적 투쟁으로 가는 수뿐이 없다. 그러면은 누구 빤스가 벗겨지냐? 추미애의 빤스가 벗겨진다. 보기도 싫은 빤스 속입니다. 추미애는. 빤스는 뭐 바로 봐. 추미애 빤스는 너덜덜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볼 게 뭐가 있어? 추미애 빤스 안에. 에이, 짜증나네. 자, 한번 보시죠. TV조선의 분석 기사를 한번 보시고 대검측과 윤석열 측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보시며 추미애의 마녀 같은 얼굴을 한번 보시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보고를 받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가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총장의 수사 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전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퇴근 무렵인 저녁 6시 추미애 장관이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윤 총장을 감찰한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5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도 곧바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해왔다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전면전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더구나 윤 총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알린 건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이어 30분 뒤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초동 대검찰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고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이 나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추 장관은 장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면서 제시한 혐의는 모두 5가지였습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 외에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입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과거 언론사 사주를 만났던 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홍석현 씨는 대주주에 불과하며 특수 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만남 후에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도 위법하게 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장 크게 부딪혔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했던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윤 총장이 당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하여 대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휘협의체에 불참해 총장이 소집 권한이 있는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검사들에 대해 감찰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대검은 검사 징계 수요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에 불응했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 감찰을 이례적인 방식과 속도로 밀어붙인 바 있는데 한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한 뒤 곧바로 감찰 불응으로 규정해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법무부가 절차와 규정을 모두 무시한 채 갑자기 감찰 불응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6번째로 든 직무정지 사유는 감찰 규정 위반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5가지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강행하려다 불발된 대면 조사 역시 윤 총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방문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대검은 일반 검사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도 단순한 풍문을 넘어 혐의에 대한 상당 수준의 입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답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공식 감찰 착수인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인지도 통보하지 않고서는 감찰 불응으로 몰아갔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것 역시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큰 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불렀던 지난 국정감사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퇴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한성훈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내일부터 출근은 안 합니까? 네, 윤 총장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공식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만인 7시 10분쯤 퇴근했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발표한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단 그리고 정책기획과장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추 장관의 직무정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권은 당시 깊은 대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내에서 했을 뿐 감찰에 해당할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추 장관이 문제 삼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 질문이 나와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을 뿐 정치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찰 불응은 징계를 하기 위한 감찰 방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밤이 늦었습니다만 대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조남관 대검 차장 등 대검 참모들은 아직 청사에 남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공식 입장에서 밝힌 것처럼 법적 조치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오늘 조치를 성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제주지검의 이완우 검사는 우리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며 추 장관이 행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참담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고 추 장관이 적시한 혐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인 만큼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일선 검사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참담하고 허탈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검찰 내부의 주된 반응입니다. 일선 검사는 검사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 정치인 장관이 결국 검찰을 정치화시켰다며 추 장관의 행동을 폭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만 나열된 황당한 얘기라며 질 낮은 고발장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 1, 2주 내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도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추 장관과 현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 다음으로는 청와대의 월성원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추 장관의 칼날이 향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의 이번 조치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결 구도가 검찰 구성원 전체와 추 장관의 갈등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원래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부 이채연 기자에게 물밑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추 장관이 기자회견하겠다고 연락 온 게 몇 시였습니까? 네, 오후 5시 21분 출입기자단에 연락이 왔는데요. 39분 뒤인 저녁 6시에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연다 이런 공지였습니다. 추 장관은 준비한 자료를 그냥 읽어나갔고 따로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기자들도 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한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법무부가 일단 제시한 직무 배제 근거는 검사징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8조 2항에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상 초유여서 그렇지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총장이 장관의 징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제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이 법적 대응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일단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내일 행정법원의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존처럼 정상적인 출근이 윤 총장은 가능하고요.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대기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근 안 하는 거라고 아까 한성원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네,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는 대목이 특히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직무 배제와 함께 추 장관이 징계 청구도 언급을 했죠. 이 징계 청구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네, 이게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인데요. 징계 절차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슷합니다. 먼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고 예.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또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는데요. 징계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추 장관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의 의사대로 결정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윤 총장 쪽에서 뭐 대응할 수 있는 이 징계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네, 굉장히 입지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재판처럼 또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여기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추 장관이 거론한 이유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또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관련해서 증인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총장으로서는 계속 불리한 국면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 외에 그렇다면 다른 어떤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징계 심의 요구에 윤 총장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심의를 받거나 또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피를 신청하면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징계가 뭐 결정된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어쨌든 징계가 내려질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징계가 결정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가 만약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에 해당하게 된다면 징계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위법한 부당 처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다투는 것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네. 예, 자, 다 보셨나요? 다 보셨으면 충분히 판단하실 거리라고 믿습니다. 고고TV는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6가지 추미애가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는 모두 사기며 거짓이다. 모두 사기며 거짓이에요. 그동안 1년 동안 방송했어요. 그런 게. 얘가 추미애 자체는 사기꾼이며 생양아치다. 즉 생양아치 사기꾼이다. 이런 것이 장관을 하고 이런 것이 20년을 정치를 한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대한민국의 20년 전부터 망조가 들었다 하는 것이죠. 망조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면전을 하겠죠. 윤 총장은 추미애하고 전면전을 한다. 절대 안 물러난다. 행정소송을 해서 몇 개월 기다려서 너를 치겠다. 문재인을 치겠다. 그게 검사 윤석열이에요. 검사 윤석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추미애의 아들 문제 추미애가 고발당한 100여 건을 갖다가 윤석열이 7이라고 봐요. 7이라고 봐요.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을 갖다가 문재인을 치고 올라간다고 봐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틀려도 할 수 없고 맞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마각의 문재인의 부정부패가 이제부터는 와장창창 터지면은 한 건 한 건 잡아서 윤석열이 친다고 봐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이 사표를 내면은 그것도 땡큐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윤석열이 사표를 내면은 그것도 땡큐예요. 정치를 확실히 정치권으로 몇 개월 했다가 사표 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을 치려고 한 것이 첫 번째. 추미애와 문재인이 완전히 골로 가는 길을 택했다. 왜? 민심은 천심이다. 그죠? 사회지성과 오피니언들이 절대 추미애와 문재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허접한 기사들이 자꾸 최동욱하고 비교하는데 최동욱하고는 천양지차로 다른 거예요. 최동욱은 사생활 문제가 확실하게 있었다. 검찰총장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 그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금태섭 같은 놈들이 넌 멀었어. 금태섭은. 두 번째, 그럼 야권이나 국민의힘의 스탠스의 문제죠. 그죠? 이쯤 되면은 윤석열이가 잘려나가면은 그죠? 국민의힘과 야권은 문재인 정권 타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타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품어야 된다. 윤석열을 품어야 된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대권 1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게 일반 합리적인 지성들이 밀어주고 중도층이 밀는 것도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대구 경북의 강성 우파들도 윤석열을 밀고 있어요. 일단은 윤석열을 밀어주고 품어줘야 된다. 그 토룡 오룡을 갖다가 신경 쓰지 말라. 나중에 경쟁을 붙이면 되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도구로 삼아서 윤석열을 품고 도와줘야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 변곡점을 완벽하게 찍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문재인이가 1년 반을 견딜 것인가에 한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자정의견을 찍고 편집하는 데 앞으로 한 1시간 반 걸리고 힘들어요. 그거 TV에 와서 좋은 댓글 좀 많이 다세요. 허접하게 방송하려는 방송이 아닙니다. 화이팅 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졌고 더 갖춰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